네, 관련 이야기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오늘 오전 10시에 발표된 신규 확진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 수 눈에 띄게 적어지고 있는 흐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27명이었습니다. 30명 밑으로 내려간 건데요. 0시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는 1,450명입니다. 교수님, 일단 신규 확진자 27명이라는 점도 참 눈에 띄지만 또 한 가지 오늘 발표된 것 중에 눈에 띈 게 그 많던 대구에서 신규 확진자가 52일 만에 0명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참 반가운 소식이죠. 예. 저희가 치료제나 백신도 없는 상태에서 이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효과적인 방법, 사회적 거리두기가 정말 효과가 있었다. 네. 이것을 이제 체험하는 단계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이제 신규 확진자 수가 주는 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고, 다만 오늘 이제 0명이지만 또 내일 또 발생할 수가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그 발생이 또 우리가 기존에 이렇게 격리하고 통제하던 그 집단에서 나오느냐, 아니면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클러스터에서 나오냐, 이거에 따라서 또 의미가 다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수도권에서 나온 것처럼 한 명이 나오더라도 보니까 계속 줄줄이 여러 명이 같이 감염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속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는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신규 확진자 수가 주춤한 흐름을 이어갔지만 이 방역 당국 긴장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이번 주 들어서 다행히 신규 확진 환자 수가 감소하였습니다. 이거는 그간 국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딛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국민들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이 시기가 조용한 전파의 시기가 아닌가 하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대규모 전파를 경계해야 되고 또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또 적극적인 그런 진단검사와 환자 조기 발견 그리고 역학조사를 더욱 철저히 수행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정은경 본부장이 조용한 전파의 시기다 이렇게 언급한 부분이 눈에 띄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우리가 31번 환자가 발생했을 때도 그분이 이제 폐렴 증상이 있어서 이제 진료를 여러 번 받고 또 선별진료소 권유를 받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발견된 사례거든요. 네. 이처럼 감염이 돼서 증상이 나타나면 결국 이제 의료기관을 가서 발견이 이제 되는데 젊고 건강하고 증상이 경미하고 또 있어도 병원을 잘 안 가고 이런 분들은 어딘가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신천지 대구교회 모임 같은 경우에도 여러 차례 슈퍼전파 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뒤늦게 발견된 부분이 비교적 그 대구교회 모임에는 좀 이렇게 젊고 건강한 분들이 좀 20, 30대 분들이 좀 많았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서 네네. 지금 어디선가 좀 젊은 층 위주로 경미하게 증상이 나타나면서 전파가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가 검사를 안 해서 모르는 어떤 전파가 그러니까 강남 유흥업소 지금 발견된 이것이 하나뿐일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전에도 감염이 이미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드러나지 않는 감염이 어디 있어서 지금 전파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확진자 수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우리가 검사를 안 해서 이제 발견이 안 되는 경우, 물론 이제 검사를 많이 해서 발견이 많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가능성 감염자가 많은 것에 비례하긴 하지만 우리가 확진자가 적다고 해도 역시 우리가 검사를 못 찾아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얘기가 나온 이제 서울 서초구 설해마을에 있는 칵테일 바라든지 이런 사례가 제2, 제3의 사례가 있을 수 있다. 이게 조용한 전파의 한 사례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고 이미 이 전파가 일어났을 수 있었다라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그걸 어떻게 찾아내는 건가 관건인데 지금 설해마을 같은 경우에도 이 주인께서 증상이 있어서 이제 검사를 받으셨는데 4월 7일 날 이제 확진 판정을 받으셨는데 그 전에도 3월 31일 날 증상이 있어서 인근 내과의원을 방문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감염이 추정되는 것은 아마도 그 부인께서 3월 18일에서 21일 미국 출장을 다녀오시고 그때 아마 이제 전파가 되고 31일 날 증상이 나타나서 내과의원을 갔다가
좋아지지 않아서 이제 4월 7일 날 확진 판정을 받은 이런 사례이기 때문에 이미 감염 전파가 3월 중순 이후 말 그때 이미 전파가 또 이미 있었던 사례거든요. 거꾸로 추정해 보면. 그래서 이런 비슷한 사례가 좀 더 있지 않을까. 근데 증상이 나타나서 진료를 받기 전까지는 우리가 알기 어렵다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뒤늦게 알려졌던 게 얼마 전에 확진 판정을 받았던 이 노량진 공시생 같은 경우도 이 설해마을 술집을 방문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학원 같은 경우에는 좀 밀집된 시설이고 다중이 또 밀폐된 환경에서 같이 있기 때문에 또 이 학원과도 좀 비상인데요. 그래서 이런 그 발견이 좀 빨리 되고 동선 파악이 빨리 되고 접촉자를 빨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만약에 지금 뭐 칵테일바 같은 경우에는 괜찮지만 강남 유흥주점 같이 좀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고 누가 왔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그런 경우에는 그 접촉자 특히 그리고 추가적인 감염자를 찾아내는데 매우 어려움이 많을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걱정인 게요. 사실 이렇게 방역당국에서 열심히 이 감염자를 찾아서 이 다 추적을 해서 치료를 해서 완치가 됐다 그래도 최근에 재확진 사례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재활성화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재감염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일단 둘 다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제 재감염이라고 하면은 다 나았는데 이제 항체가 떨어져서 다른 사람부터 재감염이 됐다든지 재활성화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바이러스가 재활성화가 다시 활성도가 높아지면서 다시 양성으로 나오는 사례가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그 지금 봐서는 그 완치 격리 해제가 되고 나서 확진 판정을 받는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다른 데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좀 떨어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바이러스가 재활성될 가능성이 많겠다. 지금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그 바이러스 음성 2번 연속 판정을 받았는데 다시 재양성이 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방역당국이 역학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사 결과가 나오면 더 좋은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금 우려되는 게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이 80대 여성이 9일 만에 숨졌다는 사실인데요. 물론 고령이긴 하지만 혹시 코로나19가 뭐 후유증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도 되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저질환으로 치매와 심부전, 고혈압이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심부전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코로나19 폐렴을 앓으시면서 기존에 있던 심장 기능이 더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바이러스가 음성이 나와서 격리가 해제는 됐지만 가지고 있던 질병이 더 악화되시고 그것이 또 사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뭐 계속 좀 이렇게 안 좋은 얘기만 하고 있는데 좀 반가운 소식도 물론 있긴 있더라고요. 이제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 유전자 지도를 완성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던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 RNA 바이러스 전체의 어떤 유전자 지도를 파악하셨다는 건데요. 기존에 물론 이제 그 RNA 유전자 정보가 모두 다 의미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파악되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걸 전체적으로 이제 파악하셨다는 거고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의미 없이 생각했던 어떤 서브 유닛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정보가 없는 부분에서의 어떤 변이가 또 계속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라는 의미가 있겠고 물론 이제 어느 부위에서 어떤 단백질이 발현되고 어떤 기능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보다 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속보 잠시 있어서 전해드리는데요. 정부가 조금 전에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자가격리자에 대해서 투표일이죠. 4월 15일 총선일에 투표를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가격리자는 투표 시에 동선, 시간대를 분리하는 방안을 현재 마련 중이라고 하고 있는데 뭐 참정권 논란도 있었는데 어쨌든 정부가 방안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코로나19 이 치료제와 백신 개발 관련 이야기로 이어가면요. 교수님, 정부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보니까 5월 초부터 동물 실험이 시작이 된다고요. 네, 우리가 이제 인체 실험을 하기 전에 이것이 안정하고 효과가 있는지를 좀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체에 바로 투여하기 전에 이제 동물 대상으로 먼저 투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사람과 이렇게 비슷한 감염과 비슷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동물 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떤 동물이 사람과 이렇게 비슷한 반응을 나타나는가를 찾아야 되는데 과거 연구를 보면 이렇게 페럿을 이용했다는 연구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영장류를 대상으로 좀 고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전에 이렇게 사람과 비슷한 동물 모델을 개발해서 동물을 대상으로 먼저 시험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이제 성공하지 못하면은 이러한 연구에 들어간 어떤 비용이나 노력들이
다 헛수고가 되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 이런 연구비를 지원해주고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열심히 연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닷새째 안정적인 추이를 이어가고 있는 코로나19 국내 현황과 또 백신 개발 소식까지 다뤄봤습니다. 김경우 교수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